안녕하세요.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1차 방정식 x = p, y = q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포괄하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요, 이런 내용을 봤어요. 자, ax + by 더하기 c는 0일 때, 그런데 A와 B가 각각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콤마가 있었거든요. 요 콤마는 우리가 동시성을 갖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동시에 B도 0이 아닐 때, 그래야 X와 Y가 살아있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이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였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이것이 함수가 되는 경우 1차 함수로 이름을 주면서 표현까지 y = fx까지 모양을 바꾸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오늘은요, 1차 방정식 요 형태에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이야기했던 거, 요 또는에 대한 정체, 요것도 만만한 녀석이 아니죠. 그냥 뭐 A가 0 또는 B가 0이면 그게 그거죠. 뭐 그게 뭔데요?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었지. 여러분들 이야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보적 또는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베타적 또는이라는 것이 있었다. 상보적 또는이라는 거는 A만 0일 수도 있고요, B만 0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둘 다 0일 수도 있고요. 그게 상보적 또는이에요. 그러면 베타적 또는이라는 거는요, 어느 한쪽만 가져야 돼. 그래서 A가 0이면 B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B가 0이면 A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언제 상보적이고 언제 베타적이냐? 그냥 그때그때 상황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요 내용처럼 뭔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베타적 또는으로, 또는 그게 아니라면 어느 한쪽만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A와 B가 둘 다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 더 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C = 0니까 여기에 X는 P, Y는 Q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사라져 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또는은 이제 베타적 또는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네, 참고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 A와 B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었단 말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자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A가 0이다 그러면 요거 사라져요. 그럼 BY는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 B가 0인 경우, 자, 콤마는 동시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콤마가 들어갔고,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라면 여기 식이요, AX에 BY가 사라집니다. 더하기 C는 0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C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얘는요, 자,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요 BY만 살아남게 되니까 요런 형태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A가 0이 아닌 경우는 AX만 살아남으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 형태로 나오게 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처음에 놓았지만 A와 B의 조건에 따라 살펴보니 요런 형태의 모양들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름 붙여줄까요? 식이에요? 식입니다. 등식이에요? 둘 다 등식입니다. 방정식이에요? 네, 방정식입니다. 얘는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고요. 요건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함수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자, 방정식까지는 쉽게 갔어요. 함수인가요? 물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죠. 자, 화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 경우는요, X값이 아직 X가 없어요. X가 없는데 어떻게 대입해요? 만들어줄 수 있지? 자, 0 곱하기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에 여러분들 1 넣어요. y가 뭐 나와요? 네, 마이너스 b분의 c. x에 2 넣어요. y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b분의 c. 어때? x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넣어도 0에 의해서 0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냥 얘는 사라지는 듯 하면서 y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하나 나와. 그죠? x 값 여러분들이 막 하나씩 결정해. y 값이 하나씩 나와. 선생님 b분의 c로 똑같이 나오잖아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나? 전 시간 거 다시 보세요. x가 결정됐을 때 y가 반드시 하나 나오면 된다 그랬지. 다른 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의 바램이지. 같은 게 나오면 함수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바램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y값이 같든 다르든 하나만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됩니다.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무슨 함수예요? 1차 함수 아닌데? 1차 함수 아니에요. 왜? 얘가 사라졌어. x가 사라졌어요. x의 1차를 얘를 살려야 1차 함수가 되지. 그럼 1차 함수는 아닌데 그냥 함수예요. 이름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 때 설명도 했죠? 고등학교 때 얘를 상수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공부할 거예요. 숫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수함수. 요런 게 이제 뭐 그냥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싶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 뭐 이름 안 줄 만큼 무시할 만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식이고 등식이고 방정식이었어요. 함수가 될까? 이건 어떨까요? x값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씩 대입해. y가 오로지 하나 나오나요? y가 없는데요? 만들어줘. 어떻게? 자,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그럼 자, x에 1을 넣어요. y가 뭐가 돼? 자, x에 1. 근데 여기가 지금 요 숫자가 있으니까 요건 예를 들어서 갈게요. 자, x 더하기 0 곱하기 y가 뭐 5가 있었다. 자, 그러면 x가 1이면 y 값이 있어요? x에 1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되게 하는 y 값이 있어요? 방정식 개념에서 없잖아. 그지? 또 x가 5야. y 값 어때? 막 들어가도 되지. 그죠? 여기에 5 딱 넣어. 여기 그냥 뭐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2개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니까 얘는 그래서 함수가 또 아니에요. 얘는 함수가 되는데. 그럼 요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는 녀석이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전 시간 이야기했듯이 방정식 중에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함수가 되지 못하는 방정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이제 A와 B의 조건에 따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를 놓고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Y는 뭐 3 이런 거 있다고 그려 볼게요. Y는 3과 같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아까 여기 했듯이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다 3이야. 표로 써볼까요? 자, x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쓰고요. y 값 써볼게요. 다 3이야. 그럼 순서상 만들어 보세요. 마이너스 1,3, 0,3, 1,3, 2,3 이런 것들 만들어지지.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일 때 3, y가 3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x가 0일 때 y가 3, 0,3, x가 0일 때 3, 1,3, x가 1일 때 3, 2,3, x가 2일 때 3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모든 수로 확장을 해. 그럼 다다다다 점들이 생기면서 요 점들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그래프의 이름은요 y 이퀄 3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아까 함수가 되는 녀석이라 그랬어요? 안 되는 녀석이라 그랬어요? 함수가 되는 녀석이에요. 얘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가 되는 녀석을 그래프로 그려준 거예요. 다만 1차 함수는 아니야. 그러나 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요거 이제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이거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y 값이 뭐가 되느냐. 근데 x가 1이야. x가 1, 뭐 2, 3, 4, 5, 6 이렇게 봅시다. 자, y는 어떻게 돼? x가 1이야. y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어요? 1 더하기 0y가 5가 되는데 y 값이 뭐가 들어가야 3이 돼? 없어요. 뭘 넣어도 0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얘 없어. 1, 찍을 게 없어. 2일 때 없어요. 3일 때 없어요. 4일 때 없어요. x가 5일 때. x가 5일 때는
y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다 성립해. 그쵸? 이게 0 곱하기 y니까 0 돼버리잖아. 5는 5와 같다가 돼요. 여기는 모든 수가 들어가. 모든 수. 6일 때 안 되고요. 5일 때 모든 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야? 5,1, 5,2, 뭐 반대로 가볼까? 5,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x, y에 뭘 넣어도 돼요. 이거 점 찍어 봅시다. 자, x가 5일 때 y가 0. 여기죠? 5,0. x가 5일 때 y가 마이너스 1. 여기. x가 5일 때 1. 5,1. x가 5일 때 y가 2. 이렇게 점 찍히죠. 자, 이거 모든 수로 한다면 여기에 점들이 많아질 것이고 얘가 직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의 이름은 아까 요거 이제 정리해 보면요. x 더하기 0y는 5였으니까 x equal 5, x는 5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자, x는 5라는 이름이 붙는다. 여기는 아까 y는 3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이것은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안 된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 그냥 그래프예요. 이게 그냥 함수는 아닌 거야. 그냥 그려진 그래프예요. 근데 뭐 그냥 그래프면 쓰레기예요? 그냥 버렸지 뭘 우리가 공부해요? 그래도 직선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 직선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 직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함수가 되는데 얘는 함수가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냐? 얘하고 얘를 뭐 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의 이름이에요. 자, 얘는 y equal 3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x는 5와 같다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얘는 함수가 되는데 얘는 함수가 안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얘와 얘를 그럼 뭐 공통점 뭐 없나? 직선이에요. 근데 등식이에요. 다시 식이에요. 등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그래, 여기에 3 들어가면 참, 3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참, 5가 아닌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이름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식을 분류했었잖아? 거기에서 들어가는 애가 아니야. 그냥 그런 방정식 중에 그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니 전부 다 직선으로 나타나. 그러면 그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쌍곡선 어떤 거요?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X축, Y축에 닿지 않는. 요거 이름 뭐 있어요? Y는 X분의 1. 이렇게 되면 이제 X가 0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수함수라고도 불러주는데요. 이거를 방정식으로 우리가 모든 함수는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요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요 식이 바로 요 식이 쌍곡선의 방정식이기도 하다. 그럼 방정식의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면 더 좋겠죠? x분의 1 빼기 y는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건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선생님 이제 책도 추천을 하는 바가 있고 그 쉽게 읽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거기에서 앤드류 와일즈의 그 몇 개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앤드류 와일즈가 공부했던 방정식이 뭔지 기억나요? 타원 방정식이었어요. 자,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타원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타원 방정식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다 배웁니다. 또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그 방정식이 어떤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나 할 때 직선의 방정식, 뭐 쌍곡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등등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것들이 다 도형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걸 싹 다 모아가지고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명확한 분류를 알겠나요? 이렇게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자, y equal 3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면서 함수가 된다는 것이고 x equal 5라고 하는 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런 특징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팁 하나 보고 갈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 예를 들어 y equal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 있다. 식입니다. 등식입니다. 방정식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자,
손오공, 여의봉을 생각하세요. 자, y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y에 마이너스 2 딱 찍어. 점 찍으면 안 돼. 점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눈금을 딱 찍어. 그리고 나서 늘어나라 여의봉 딱 그래요. 그럼 여기 쫙 늘어나.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x는 3, x는 3이라고 하는 그래프 그려보자. 그러면 x에 3 딱 찍어. 점 찍으면 안 돼. x에 3 딱 찍어. 그리고 늘어나라 여의봉 딱 이래요. 그럼 이게 이 직선의 이름이 x는 3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로 모아서 정리하는 게 얘예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가 있을 때 여기는 상보적 도는이에요. 둘 다 0이 아니어도 되고 한쪽만 0이 아니어도 되고 자, 이렇게 요런 식. 자, 정리. 요런 식이 있을 때 얘는 방정식이면서 이제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A와 B의 조건에 따라 뭐 X는 P, Y는 Q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들. 또한 1차 함수까지 보더라도 모두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들이요. 뭐 이런 직선, 또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이런 1차 함수 직선 다 직선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알겠나요? 정리 싹 돼요? 네. 여러분들 정리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수업 끝나기 전에 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거. 자, 요 녀석. 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P, Q, 요렇게 이제 보통 쓰는데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Q는 필기체를 좀 씁니다. P는 필기체로 안 쓰는데 P 필기체 이거거든요. 근데 P는 이렇게 써. 근데 Q는 필기체로 요렇게 써요. 요걸 하나의 쌍으로 놓고 많이 씁니다. 이거 G 아니에요, G. G는 이렇게 되는 거죠. G는 얘가 안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G고요. Q 필기체는요, 얘가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얘 쫙 내려가.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가서 톡 이렇게 돼요. 이게 Q예요, Q. 자, 요거 G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왜 저걸 Q라고 불러? G인데. 그러고 서술형 답지에 자신있게 막 이렇게 G라고 쓰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썼다고 뭐 틀렸다고는 하지 않는데 보통은요. 근데 제대로 알고 써야죠. 저기 K도 이야기했었지, 수업 중에. 자, K는 요게 이제 R이 아니다. 그렇죠? R이 아니라 소문자 K. 소문자 필기체 소문자 K니까 R 아니다. 막 서술형 답지 얘를 막 R로 쓰고 얘를 G로 쓰고 막 이런 경우들 나타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채점할 때 참 속상합니다. 그런 경우 잘 모르고 쓰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1차 방정식 x = p, y = q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싹 되기를 바라고, 자, 여의봉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잘 익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